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4월인 다음 달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하면서 북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길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란 징후가 여러 곳에서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력실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이죠. 대외 의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선 부장이 앞서 저희도 잠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4박 5일간 그동안 모스크바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오늘 아침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입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 부장 같은 경우 1년 전 싱가포르 회담도 그랬고 이번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 2, 3주 전에 사전 답사 이런 미리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죠. 그래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인사가 이제 다른 외교 현안을 서로 협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정상회담과 관련된 방문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북러 간의 정상회담 문제는 이야기됐었고 특히나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다 확정됐다, 언제든지 오면 좋다 이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북한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쪽하고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인 구도는 이제 중국과의 그 협력, 중국의 굳건한 지원과 함께 러시아와의 그런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지원을 이제 뒷받침을 해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을 풀어나가겠다라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도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든든한 어떤 지지 배경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이 난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혹시 러시아 쪽에 먼저 뭐라 그럴까요? 지원을 좀 요청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꼭 먼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현재 관계 그리고 이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세 가지를 연동해서 봐야 이게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결국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지금 경쟁 국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 국면에서 오히려 경제 국면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분쟁이 있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북한 편을 들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4번에 걸쳐서 중국을 이미 방문을 해서 든든한 후원군으로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침 이제 미국과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때 든든한 후원군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왜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특히 러시아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가장 이제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좀 중국은 소극적 찬성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일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외교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최대 우방국이 중국이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조금 무역 전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보면 김창선 그 의전 담당하는 부장이 갈 때는 베이징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갔는데 올 때는 모스크바에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입성을 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모스크바를 선호를 하겠죠. 이제 네.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동방 정책을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제 네. 북한과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되는데 아마도 하게 된다면 이제 모스크바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귀로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북한 당국에서 좀 상황 인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체제에 대한 안전 보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경제적인 그런 그 지원이 중요한데 네.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게 북한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인력 이제 송출한 거 이제 그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2% 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25% 이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인데 네. 지금 그 러시아하고 해봐야 겨우 어떻게 보면 숨통을 트이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겠다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혹여나 이제 뭐 러시아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을 이제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러시아하고는 이제 근본적인 동맹 관계 유지하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네. 지금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러시아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가 만나서 이제 네.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모스크바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며칠간 머무르냐가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입성을 일단 네, 했어요. 오늘 해서 뭐 오늘 빠지거나 오늘 해서 내일 정도 빠지면은 지금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일 그렇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한 2, 3일 머무른다라고 하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자기 아버지처럼 기차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네. 많이 그러면은 이제 걸려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게 모스크바까지 9,200km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01년도, 2002년도, 2011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김정일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다 기차를 타고 갔고요. 그리고 뭐 20며칠 걸리기도 하고 10며칠 걸리기도 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거리잖아요. 그리고 여정이죠, 이제 여정. 엄청난 여정. 네, 지금 이제 충분히 이번에 하노이를 한번 갔다 서 실험을 해봤고 예. 참미로는 이제 못 들 거고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대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기차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가 같이 연동돼 있다라고 보는데 네. 김창선 부장이 며칠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무르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대주면 그걸 타고 갈 그런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느냐 여기에 예. 따라서 장소는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작년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텐진에 가가지고 저기 시진핑 주석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런 관례도 있기 때문에 꼭 수도를 안 가더라도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북미 정상이 북러 정상이 만난다면 뭐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북러 정상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아마도 이제 저기 이제 그런 이제 실무적인 거 그 협의가 되면 이제 네. 바로 할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일단 3월은 이제 지났으니까 어렵고 네, 네. 이제 4월달 보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4.15라는 것도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월에 이제 할 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4.15 김일성 주석 생일이죠. 태양절.
태양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지금 4월 15일이 태양절이긴 하지만 그 앞에 4월 11일 날 네.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대의원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국회하고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뭐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상 그 앞에 일정을 보면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 될 텐데요. 아마 네.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정치국 확대회의 정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네. 결정된 것을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거기에 이제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마 추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을 발표하게 될 텐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5일 지나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김창선 부장이 일단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서 갔다 온 얘기를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김창선 위원장이 갈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머무르든지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무를 거예요. 그 머무르게 되면 가는 장소와 일정이 그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차관님 말씀처럼 제가 4월 15일 지나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달 일각에서는 말이죠. 다음 달 네.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3자 간 그런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열려서 이제 소위 어떤 그 미국 계기가 있나요? 그게 이제 3세 정상이 만날 수 1대1로 있는. 네. 1대1로 정상 이제 회담하는 것을 지금 중국이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 이렇게 이제 3자가 이제 가능한 네. 이제 조합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3자가 모여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이제 네. 소위 그 핵 문제가 해결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도 이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방향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재가 철회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워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삼국이 서로 조율을 해서 이제 그런 방향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면 하되 그게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가 한다라고 해서 밀려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나름대로 그런 원칙과 그다음에 철학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혹여나 이제 그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그걸 요청을 받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한이 철수를 했어요. 뭐 상부의 지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측에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왜 철수를 했을까요?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남용 메시지가 있고 대미용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대남용 메시지에는 한국이 여태껏 무슨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사자도 북한 측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측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디 언론에서는 뭐 무슨 나팔수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최선희 입을 통해 가지고 살짝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하지 말고 똑바로 잘해라.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 불만을 하나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최선희 부상이 15일 날 발언을 통해서 이 비핵화 회담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한 번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22일인가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엊그제 금요일 날 지금 이제 철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미를 남겨놨어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은 우리 위원장의 입에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순서를 밟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현재처럼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호크를 동원하고 유투기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 한번 왔다 갔고 네. 또 인권을 가지고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또 제재를 가지고 또 압박하고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라라는 의미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남용 압박 메시지와 대미용 압박 메시지로서 철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철수를 한 내용을 좀 보면요. 북측 입장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철수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철수를 하지만 남측 사무소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제한다. 근데 북한 매체가 말이죠. 어제 오늘 이어서 지금 아침에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거는 이어가면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보도를 당연히 안 하겠죠. 이미 이제 노동신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합의사항 자체가 이행이 안 되는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도는 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측을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온라인 매체라든지 그런 이제 변방의 이제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이 변화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한 배경이 일단 우리 측에 대한 뭐 불만과 함께 이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라는 거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이 말한 대로 이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라는 거는 뭐 충분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 더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제 그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양쪽에서 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 다만 자신들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걸 상대방이 이제 받아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약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서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양측이 다 먼저 우리 이제 스스로 내가 하는 요구한 것을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이 지금 중재자라고 했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 미국의 지금 입장 보면 완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왕 할 거면 해라.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도 같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할 뭐 그런 레버리지가 없다, 역량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재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이제 하나하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설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북한과 그다음에 미국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그런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경제 제재 문제를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동의를 해준다면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큰 경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대북 제재 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남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유인 카드를 이제 북한이 변화하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되고 그런 변화하는 쪽으로 이제 활용된다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재의 전선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이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한을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게 없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소통도 하면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서 충분히 상황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아마도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지만 거기에 부과해서 북한 스스로도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좀 한국이 나서서 어떻게 좀 자리 좀 마련해 달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있을 건데 내가 그거를 철회하라고 했다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요 북한을 좀 달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북한에서도 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앵커님 저기 친구들하고 싸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말다툼?
그러니까 이제 뭐, 의견 그렇죠. 차이가 없을 우리, 수는 없죠.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통상돼요. 에스컬레이터가.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쫙 에스컬레이터 되던 게 확 다운이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제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강한 그런 제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네. 추정을 해보면 예. 대통령이 야 이건 뭐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있는 제재로 충분하니까 그것만 네.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한참 해서 이렇게 막 싸워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확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협상의 달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전문가 네. 집단에서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이거 제재 흠불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제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이거를 없앴으니 제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하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좀 싸움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면 나도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또 왜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이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대통령다운 그런 전술적인 언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럴 네. 때 상황을 반전시키고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대북 특사 아니면 지난해 5월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맞아요. 카드 같은 거 이런 게 좀 전격적으로 네. 나오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걸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